마르크스가 잘못된 예측을 내놓은 것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그의 이해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유물사관 이론을 잠시 들여다보면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 데에 노동자의 필요노동 시간이 6시간일 때 하루에 9시간을 일할 경우 3시간은 착취를 위한 노동으로 정의되었습니다. 노동자는 6시간분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고 3시간의 노동에 대한 임금은 자본가에게 착취를 당하는 부분이라고 본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분배의 불균형이 심화되기 시작하여 자본가는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게 되고 노동자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받으며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혁명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 큰 줄기였습니다. 어떤 일이든 임금을 받고 해보신 분이라면 여기에 많은 개념들이 빠져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노동의 효과를 단순히 근로 시간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능률이 오를 때는 1시간 일할 때도 10의 성과가 나타난다면 반대의 경우에는 10시간을 일해도 5의 성과도 얻기 어렵죠. 또 재화의 생산에는 노동자의 임금뿐만 아니라 재료, 에너지, 유통 등 다양한 부가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자의 최저임금, 즉 최저생활비에 대한 산술적 근거도 없었습니다. 몇 시간을 일해서 얼마를 벌어야만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연구 자료가 없었던 것이죠. 자본가의 입장 역시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자본가가 사업 성공을 위해 떠안게 되는 리스크, 즉 자본가 역시 다른 자본가와 시장 석권을 두고 경쟁을 하게 되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자본가와 노동자를 포함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은 그가 실제로 노동을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마르크스는 정규직으로 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가끔씩 신문, 잡지에 원고를 투고해서 받은 원고료가 수입의 전부였으며 일생 대부분은 부유했던 엥겔스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노동자의 생활을 겪어본 적이 없으면서 노동자의 실태에 대한 엥겔스 등의 보고서를 읽고 공상에 근거하여 이론을 전개해 나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마르크스의 입장에서는 매우 진보된 사회에서 현실성은 크게 결여되는 문제가 보이죠. 노동자라고 해서 다 같은 노동자가 아니고 자본가라고 해서 다 같은 자본가가 아닌데도 노동자는 일방적으로 착취당하는 선한 존재이고 자본가는 일방적으로 착취만 하는 악한 존재라는 잘못된 전제가 국가라는 개념이 사라진 공산주의 사회라는 대책 없는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그때의 산업은 어떻게 발전하고 생산구조는 어떻게 형성되며 공공에서는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논리성 결여는 파리 코민에 대한 그의 견해에서 두드러집니다.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새로운 노동자 정부는 하나의 통치 조직으로 이뤄져야만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노동자 계급을 대변하는 일당 독재 체제가 갖춰졌을 때 수많은 노동자 개개인의 의사가 어떻게 상부로 전달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현실적 방안이 없습니다. 또한 독재자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친다고 주장을 하면서 독재를 할 때 정말 그것이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인지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것을 막을 대책도 없습니다. 즉, 마르크스는 기존의 사회를 착취 계급과 피착취 계급으로 구분하여 바라보면서 이 병폐를 고치기 위한 새로운 사회 제도를 제안 혹은 예측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훨씬 더 공고한 착취 구조를 만드는 데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입장은 오직 하나뿐이고 노동자 계급이 지배층이 되었을 때는 이 입장을 온전히 대변해줄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가 국가도 제도도 없는 공산주의라는 비현실적이고 파괴적인 결론을 이끌어냈다고 요약할 수도 있겠습니다.